화제죠. 더 글로리. 일부에서는 글로리를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8부까지 공개가 됐고 이제 3월달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감질난다라고 해서 왜 봤는지 모르겠다 후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추천을 하시기로는 3월달까지 기다려서 그때 다 몰아보기 정주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일단 보면은 흥미로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점 때문에 역설적인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룰 내용은 과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송혜교 씨가 왜 이 드라마를 선택했느냐라는 것이죠. 기존의 드라마와는 좀 다른 캐릭터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송혜교 씨는 코믹한 연기도 잘하고 또 분위기 있는 전국도 잘하는데 기존에 이제 로맨스물을 이제 반드시 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흐름들을 그동안에 보여줬었는데 이와는 다른 드라마 출연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송혜교 씨는 이 드라마를 선택했을까라는 화두를 던져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분위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사실은 더 글로리는 송혜교라는 캐릭터가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동훈이라는 캐릭터는 송혜교의 기존 이미지를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로맨스물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한 로맨스물을 하기에는 좀 상처가 많이 그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악플 테러로 받았고 또 루머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태의 원인이 마치 송혜교 씨의 원인인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라 하더라도 로맨스물에 집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 글로리가 배우의 그런 실제적인 삶의 경험, 처지를 대변하면서 연기를 몰입할 수 있고 또 캐릭터의 생생함을 부과해 줄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장르 자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성서사의 복수극이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주인공 문동훈 역을 이제 송혜교 씨가 했는데 그 캐릭터의 적확한 그런 심정과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 몰입이 더 남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폭 피해자가 복수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연기를 잘 보여줬죠. 그래서 이 학폭의 중심에 있는 박연진이라는 인물, 그 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처절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세명시라고 하는 곳에서 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제의 딸 박연진, 그리고 토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부잣집,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전재준, 그리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자제인 이사라 등이 중심이 되고 집단적 괴롭힘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그려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점을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권력을 가진 집 자제의 그런 사악한 모습을 한쪽으로 보여주고 그 옆쪽으로는 당하는 사람의 입장 주인공으로서 상처가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를 영혼의 그런 붕괴까지도 철저하게 연기를 해냈죠. 그래서 17년을 기다린 송혜교의 복수가 바로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학폭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지만 기존에는 되게 남성 중심의 학폭물이 많았었는데 여성 중심의 학폭물 또 여기에 대한 복수극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호기심이 더욱더 증폭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걸고 반드시 너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
굉장히 살기가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송혜교 씨의 연기 변신 충분히 성공했다라고 언급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 각고의 노력 끝에 온갖 고생을 딛고 공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공부를 해서 교대에 들어가게 되고, 교대에서도 또 고군분투를 하면서 교사 자격증을 얻게 되고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박연진의 거주지 근처에 교사가 돼서 아이를 담임으로써 이제 가까이 두게 되면서 복수가 시작이 되게 되고, 당연히 가해자인 박연진은 놀라게 됐죠. 그래서 교실에서 조우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긴장감을 이제 갖게 만들었는데요.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라고 눈치를 채게 되고 그에 상응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하지만, 박연진은 그렇게 자신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파멸적인 계획을 문동훈에게 가하려고 반격을 시도합니다. 어디서 거지같이 살 줄 알았더니 제법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응책을 나름대로 교묘하게 자신의 권력을 활용을 해서 대응하는 모습도 더욱더 흥미진진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매일매일 나한테 한 거 도전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데요. 사실 문동훈이, 그러니까 송혜교가 복수하려는 대상은 단순히 이 3명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서 하수인 역할을 했던 대상에게도 복수의 그런 창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력자였던 사람들은 용서를 빌고 협조 의사를 밝히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문동훈이었다면, 송혜교라면 어떤 그런 대응 방식을 보일까요? 결국 두 양쪽 세력한테 다 복수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경중을 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복수를 할 것이냐는 여건 다르겠죠. 그래서 흥미 포인트가 주도자와 조력자, 이 두 세력을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하고 징벌을 내리게 하는지, 이 점이 또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강고한 주축 3명에 대한 복수가 더욱더 처절할 것이다 라는 점들을 연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송혜교의 행보가 더욱더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시즌1 8부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옥행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수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는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간략한 줄거리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전개 양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왜 이 드라마를 봐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배우의 연기력이 중요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송혜교라는 배우가 이렇게 연기력을 이제 변신을 시키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결국 배우가 실제 삶에서 연기가 묻어날 때 진정성을 더 갖게 한다라는 점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송혜교 씨가 이번에 더 글로리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 뭐 로맨스물이라든지 코믹하거나 낭만적인 캐릭터를 주로 했던 것을 벗어나서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그런 진한 연기를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느 역이 와도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봐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